의원님들 시간도 지금 많이 지났고 현안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희들 오늘 주요 법안 관련해서는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세금을 더 걷어 가지고 재정을 퍼쓰고 그래서 경제 살리고 일자리 늘리겠다. 되게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 목적은 총선에 올인하는 경제 운영하겠다. 근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은 한국 경제 멍들게 하고 결국은 필패하는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세금을 낮춰서 민간의 소비나 투자 여력을 키우고 그래서 민간이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함으로써 민간이 주도하는 그러한 경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대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도 지속 가능하게 튼튼히 해야 된다. 이런 기조하에서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감세를 통해서 기업 가계 부담을 줄이고 그리고 생산성을 높여서 양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 이런 기조입니다. 우선 법과 관련해서 기업 경영 활성화 관련 법입니다.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 법인데 법인세 인하는 뭐 우리 의원들 다 아시다시피 2017년에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아주 폭도에 가까운 강행 처리를 통해서 전 세계가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22%, 25%로 우리 대한민국만 나홀로 거꾸로 법인세 인상을 했습니다. 역대 박정희 정권부터 지금 정권까지 문재인 정부만 제외하고 법인세를 올린 정권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야 정권 교체가 됐지만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법인세 인하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가 지금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법인세를 올렸기 때문에 기업의 활력 제고,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법인세 인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최고세율 25%로 올린 법인세를 미국이 21%로 트럼프 정부가 낮췄기 때문에 최소한 미국보다는 우리가 최소한 같거나 그보다 낮아야 되겠다 해서 20% 법안을 내놓은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중소 중견기업들 특히 이건 뭐 기업 규모 관계없이 대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업들을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이 기업의 승계 상속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 40대, 50대까지 의욕적으로 하다가 60이 가까우면은 기업들이 투자를 꺼야 합니다. 이 기업이 내가 현직에서 떠나고 나면은 이 기업을 누가 받느냐? 우리의 이 상속세 구조는 현재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속세 일반 세율이 50%에서 대주주 같은 경우에는 30% 할증을 해서 즉 50%에 30% 즉 65%까지 높은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100을 기업 승계 누구 자식이나 후계한테 물려줄 때에 그 상속세를 65% 내고 나면 기업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 일자리와 기업가 정신의 대물림이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된다 해서 지금 중견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이 상속세 정액세법 개정에서 기업 상속과 관련돼서 이 세금을 대폭 인하를 해주라.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민주당이 안을 내는데 결국 그 안은 결국 언론, 기업으로부터 반쪽짜리 찔끔 견중만 울리는 상정세법 개정했다. 기업 상속과 관련해서. 그래서 우리 이 당에서는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민주당 정부 안보다 상속 대상이나 기간, 공제 한도 뭐 이런 거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강한 그런 법안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해서도 저희 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민주당보다 훨씬 파격적인 안으로 지금 전체적인 의견을 다시 모으고 있다. 현재도 민주당 안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안들이 지금 저희 당 의원님들이 많이 제안해서 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 부담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해서 일전에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 신용카드 쓰면은 그 선거에 소득의 일정 부분을 세금 공제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13월에 보너스죠. 이거를 금년에 일몰이 만료가 되는데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연장 안 하고 없애겠다고 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습니다. 그 방침을 발표하고 나서 저를 비롯해서 몇 분들이 바로 이거는 이렇게 없앨 수가 없다. 지금 신용카드가 옛날의 기능을 떠나서 이제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그리고 13월에 보너스를 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계속 연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2년 내지 최소한 3년 이상 연장을 하고 그 이유를 보자. 이래서 우리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이 법도 우리가 정기국회 때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발전 기본법입니다. 우리 당이 20대 출범할 때 우리 이 전체 의원님들 의총을 거쳐서 당론으로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그전 박근혜 정부 때부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이 법이 움직였습니다만 계속 국회에서 10년 가까이 묶여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되겠다. 왜 서비스 발전법을 통과시켜야 되느냐? 우리 서비스 산업 분야가 젊은이들이 가장 찾는 그런 영역의 산업이고 그리고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이 전체 이 부가가치나 인구 면에서 굉장히 사실은 뒤떨어져 있다. 인구는 한 70%가 서비스 산업에 종사를 하는데 부가가치는 60%밖에 되질 않는다. 이거는 뭐냐? 우리 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생산성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대개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대개 반인데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에 비해서 또 생산성이 반배씩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이 바로 서비스 발전 기본법인데 이 법도 반드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 지출 지난번에 40%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이걸 구조적으로 함부로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이 재정 준칙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안 그리고 재정 건전화법 제정안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재정 준칙을 GDP의 40%를 못 넘게 하고 특수 사정이 있을 때는 국회에서 다시 심의를 해서 그 이유를 적용하는 이런 걸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 재정 수지, 재정 적자도 GDP의 2%를 초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한 법들입니다. 이런 법들이 기업 활력을 제거하고 국민 부담을 경감시켜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입니다. 부디 자유한국당의 경제 철학, 정책 기조를 채택해서 소득주도 성장, 엉터리 정책 폐기하시고 빨리 우리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따라오시라. 그러면 경제도 살고 국민들 편안해지십니다. 이상입니다.